김태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년입니다. 구체적으로 증액 삭감 의견은 서면으로 하기로 하고요. 총론적인 분야에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가 답변하시면 됩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 나름의 짧게 총평을 좀 하면은 수입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지출은 미래 전략과 성장 의지가 부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2025년도 예산안의 총 수입이 전년 번예산 대비해서 6.5% 증가를 했고 총 지출은 전년 번예산 대비 3.2% 증가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얼뜻 보면 뭐 수입 지출 다 나아진 것 같긴 한데 꼼꼼히 따져보면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틀릴 것 같다. 근거 없는 낙관에 근거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져요. 총수입 주요 증가 요인 보면 국세 수입, 세외 수입, 기금 수입이 있는데 아까 세외 수입과 관련해서도 국세 물납 주식 매각 때도 지금 집어넣어놨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넣어놨겠죠. 근데 이거 또 유찰되면 어떡하나? 이것도 펑크인데? 이런 염려도 있고요. 내년도 국세 수입의 경우에 이제 전년 대비해서 4.1%, 또 재축의 결과를 반영하게 되면 13.2%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해놨는데 이게 다 이제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법인세 등의 증가, 즉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안 됐을 경우에 이거 다 펑크입니다. 근데 최근 10년간 매우 큰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던 적이 있어요. 21년, 22년 이때를 제외하면 이렇게 큰 규모의 국세 수입이 증가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역대급 감세안을 밀어붙이면서 역대급 초과 세수를 바라고 있다. 이건 매우 이율 배반적인 행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던데 현재 국세 진도율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9월 기준으로 75%? 255조쯤 되죠. 255조. 그러니까 이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7조, 17.4조. 크게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막 1분기 때 경제 성장률 전망치 훨씬 웃돌았다고 막 난리들을 치셨어요. 근데 법인세 중간 애납 실적이 전년보다 1조 3천억이나 줄었습니다. 이건 올해 수익분을 반영을 할 텐데 최근 5년간 법인세 9월 평균 진도율은 91.2%인데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도 못해요. 최악이었던 작년보다도 못한 70%대예요. 70.2%쯤 되는 것 같은데 기업의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갈수록 지금 나빠지고 있어요. 이 기재부가 법인세 감세 효과를 과소 추계한 거 아니냐, 추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안 보여져요. 그러면서 이 기재부가 상증세 최고세율은 낮추고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 이 부분은 또 폐지예요. 이게 막 당근을 던져요. 그러면은 이 당근을 던지면은 중간 예납으로 보통은 화답을 하게 될 텐데 기업들이 근데 2024년 대비 10조 8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대폭 증가한다 이런 낙관적 전망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4년에서 28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연평균 총수입을 4.6%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작년에 나왔던 23년에서 27년까지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제시했던 3.7%보다 훨씬 더 상회해서 전망치를 내놨어요. 또 국세 수입 증가율 특히 이건 2023년, 27년 재정운영 계획이 2.7%였는데 24, 28년도 이 계획에서는 4.9%로 이것도 대폭 상승을 시켜놨어요. MB정부 때도 공직에 계셨고 박근혜 정부 때도 공직에 계셨어요. 그때 대규모 감세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줄푸세 했고
MB정부 거의 한 100조쯤 감세를 했어요. 근데 이때도 이렇게 대규모 감세를 하면서도 재정 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적인 증세 또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은 너무 잘 아실 거고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증세도 또는 새로운 세원 발굴도 없는 오로지 감세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세 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이율 배반이 어디가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염려가 듭니다. 지출안을 보더라도 지금 총지출이 20.8조 증가한다고 제출을 했는데 이 중에 이제 의무 지출이 18.2조잖아요. 그러면 재량 지출은 증가율은 한 0.8%쯤 될 텐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부자 증세는 서민들의 감세 효과를 이렇게 내오고 부자 감세는 서민들한테는 증세를 하는 효과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목적으로 하는 이 세제 구조가 이게 누진세 구조인데 이 세목에 집중되어서 지금 감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뭡니까? 양극화, 불평등 완화, 그리고 조세 정의 실현. 이거 완전히 윤석열 정부는 포기했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감세가 한 100조쯤 될 것 같은데 3년간. 이게 지금 보면은요. 24년 5월 29일 날 부총리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법인세는 생각보다 덜 거치고 있지만 부가세와 소득세 흐름은 괜찮아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바로 한 달 지나서 6월에 세수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7월 기재의 업무보고에서 시장 상황이 세수 상황이 안 좋다 모니터링 강화하고 있다 세수 여건이나 재정 여건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틀렸어요. 그러면서 8월 달에 19조 규모의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를 했다. 아주 표리부동해요. 한 달 만에 전망이 바뀌어버려요. 이런 기재부의 실력을 어떤 국민이 믿을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국민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시간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기재부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중간예답 같은 경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간예답 같은 경우에는 그 제도상 작년에 결손이 난 부분 기업들 경우에는 그게 캡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중간예답을 그대로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제도적인 좀 제약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세원 발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뭐 경제가 갑자기 예상 외의 어떤 그 법인세나 그다음에 자산 시장의 충격 때문에 세수가 안 거치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을 못한 거는 말씀드리도록 저희가 책임을 느낍니다만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세원 발굴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증세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저희가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저희가 다른 노력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저희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5월, 6월, 7월, 8월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는 부총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 아까 말씀하시는 세수 결손과 관련된 거는 제가 뭐 구차한 변명인 것 같아서 토를 제가 달기는 그렇습니다만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작년 규모보단 작년 규모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저희 생각보다 세수 결손이 더 크게 나온 건 맞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